아테네를 떠나서 코린토스로 갑니다. 코린토스는 그리스의 십자로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부상하기 전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참주정이 최초로 발전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도시 발달이 빠르니까 정치 체제도 이제 급속히 먼저 변해가는 거죠. 고린토스의 참주였던 킵셀로스와 아들 페릿 안드로스는 귀족정을 타도하고 참주정을 엽니다. 이 부자는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놀라운 추진력으로 도시인에게 멋진 건물 그리고 향락을 선사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독재자답게 온갖 기행과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부인도 죽이고 첩도 죽이고 지나가다 어떻게 사람들도 막 죽이고 그런 일도 많이 저질렀죠. 그래도 킵셀로스는 천수를 누렸고 페리 안드로스는 80세까지 장수했는데 결국은 살해당했고 참주정은 이 두 부자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과두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2025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2월에는 일본 간사이 도쿄, 4월에는 그리스, 9월에는 튀르키예 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 민주정은 대중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참주정은 독재자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페리 안드로스는 그리스의 7현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기이한 일인데 예나 지금이나 독재를 하는 게 주는 것도 많고 뺏는 것도 많아요. 특정 계층의 광적인 지지를 뽑아내기도 하고 반대편을 탄압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코린토스는 산 아래에 있는 고대 코린토스 도시, 산 위에 있는 또 아크로 코린토, 두 개의 옛날 코린토스가 있습니다. 산 위의 코린토스는 비잔틴 시대의 성과 산성도시가 있습니다. 이번 답사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시즌이 끝났다고 그게 일찍 문 닫는 바람에 산 위에 있는 성에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성 앞에까지는 가서 제가 성의 구조를 설명을 했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제가 옛날에 찍은 영상과 사진으로 아쉬운 마음을 조금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은 전형적인 비잔틴, 즉 동로마 제국의 성입니다. 일정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치 2중, 3중의 성벽을 통해서 다중 방어 체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비잔틴의 성은 제가 볼 때는 공간을 참 잘 잘라요. 그러니까 공간을 2D든 3D든 사각의 공간을 설정하고 그것을 오늘날 뭐라고 할까? 방어구역, 전투구역, 포격구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공간을 잘라서 그 공간을 엄호하는 방식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성 안에는 산 정상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법 넓은 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남아있지만 교회도 있고 마을도 있고 집들이 있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운영되려면 물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곳에 페가수스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발로 걷어찼더니 그 바위에서 샘이 솟았다. 이렇게 전설이 있는 페가수스의 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르지 않는 이 샘이 이곳의 생명수입니다. 나중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 샘을 더 보강해서 지금의 수조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변에 수로가 있고 이 샘이 또 산정상에 있어서 자연히 수로를 따라서 아래쪽 마을과 도시로 공급이 됩니다. 이 작은 보루는 산 정상에 있는 최후의 보루로 프랑크족이 쌓은 성입니다. 그리스도 참 침략을 많이 받아서 로마, 동로마, 프랑크족, 오스만, 베네치아 정말 다양한 나라와 민족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 여러 민족의 유적들이 남아있게 되고 신전은 교회가 됐다가 모스크가 됐다가 다시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대 코린토스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해하는 유적이 이 산 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린토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코린토스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매춘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죠. 바울이 쓴 고린도서에서 이곳의 문란한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춘업의 본산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수천 명의 매춘부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궁금해지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신전인데 수천 명의 그 여성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거야. 이 아프로디테 신전터는 정작 방문하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안내판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산속에서 방황하다가 미국 사이트까지 뒤져가서 간신히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글 지도에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이 신비의 신전은 제일 높은 봉우리, 즉 산 정상에 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그때 관광렌즈가 좀 부족해서 넓게 찍지를 못했는데 여기에요. 너무 좁죠? 수천 명은커녕 20명이 살기도 힘든 면적입니다. 전설이 과정이었을까? 매춘부는 대개 노예들인데 아프로디테 신전에 팔아서 신전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겼던 겁니다. 이 신전이 아방궁을 운영한 게 아니고 그 매춘부들이 여기 소속 노예들이었고 영업장은 산 밑에 그리고 다양한 곳에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산 꼭대기까지 여기까지 오겠어요. 영업장은 다 항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고객들은 다 항구의 선원들이었죠. 물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스 도시 각지에서 유명인사들도 엄청나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고급 매춘부 경우는 몸값이 일반 노동자 10년 일하는 게 넘고 보통 중산층 여성들 결혼 지참금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산 아래 코린토스의 명소는 코린토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아폴로 신전,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오래된 것입니다. 샘터와 수도시설,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아담한데 나름 알찬 전시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고대 코린토스 도시가 지금 유적이 있는 여기만이 아닙니다. 고대 코린토스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항구가 지역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사실 지금 보이는 유적은 아폴로 신전 말고는 대부분 로마 시대 유적이고 그리스 유적은 또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또 지진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라네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지진을 겪어가지고 폐허가 됐고 이게 20세기까지도 이 주변에 코린토스가 있었는데 견디다 못해서 지금 있는 신코린토스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발굴이 된 중심부 일대만 관광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코린토스의 특이한 볼거리가 코린토스 지역입니다. 폭 6km의 땅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본토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게 지도로 책에서 배우기 전에는 세상에 이런 지형이 있다고 믿질 않았어요.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 사이에 정말 다리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6km의 협곡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만 막으면 나가기도 힘들고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나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람들이 아테네에 비해서 좀 폐쇄적이고 우리는 이 안에서 잘 살면 돼. 우리는 여기만 지키면 돼. 이런 생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운하가 파여져서 개착이 됐습니다. 코린토스의 참주 페리 안드로스가 여기를 뚫으려고 운하를 파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또 이곳에 운하를 파려다가 실패했습니다. 1893년에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던 프랑스 회사가 드디어 개통에 성공합니다. 지금도 이 운하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적으로 크게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항로가 굳이 펠로폰네소 반도를 도는 그런 항로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 때는 여기가 거의 700km를 절약해 줬다고 하네요. 그래도 지금도 배는 지나가고요. 여기 배 지나가는 거 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작은 배가 지나가는 것만 봐서 별로 예술처럼 안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크루즈가 지나간 걸 한번 봤거든요. 와, 정말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싶어요. 그리고 한 번 그 사고 나면 수리비가 얼마야. 이게 도대체 항로를 절약하려고 가는 건지 관광객들한테 스릴 주려고 거기 통과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025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2월에는 일본 간사이 도쿄, 4월에는 그리스, 9월에는 튀르키예 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그리스의 고대 문명, 가장 오래된 문명, 가장 신비로운 문명, 미케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